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출발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2시 20분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한덕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오늘 윤석열 탄핵 심판 제10차 변론에 한덕수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굳이 한덕수를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 한덕수도 지금 탄핵을 당해 있는 상태고 탄핵을 당해 있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진술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탄핵 심판에 원용해서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윤석열이 바득바득 우기죠. 한덕수 안 불러주면은 나 깽판 칠 거야. 어쩔 수 없이 오늘 한덕수를 불렀습니다. 윤석열은 어쩌면 한덕수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윤석열한테 엄청 우호적이고 윤석열을 좀 도와주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나름. 그런데 그 기대는 오늘 사실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왜? 네, 한덕수는 오늘 지살길 챙기기 바빴을 뿐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실 쌩깐 거나 다름없어요. 한덕수도 윤석열 외면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평이하게 달았습니다만 원래는 쌩깠다라고 하려고 했어요. 한덕수는 윤석열 기분을 좀 좋게 해주려고 몇 마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분위기, 당시 상당히 국정이 어려웠다, 힘들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가 그러려니 거기에 입 맞춰줘요. 하지만 그래서 국정이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느냐? 내란, 외환, 혹은 전시 그런 정도의 혼란 상황이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덕수가 말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알아서 할 거라고. 얘기를 안 해버립니다. 사실 윤석열이 듣고 싶은 얘기는 딱 그 부분이었거든. 국정이 마비 상태였다. 그래서 계엄 안 하면 안 되는 거였다. 요 얘기를 듣고 싶어 했는데 한덕수 그 얘기는 또 안 해. 어려웠지요. 곤란한 부분이 많았지요. 어려움이 많았죠. 해야 될 일 못했죠. 라는 데까지는 동의를 했지만 그 이상 나가진 않았던 겁니다. 아시아투데이인가 여기가 대놓고 이상하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한덕수가 국정 마비 상태라고 인정했다고. 한덕수는 한 번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오히려 국정이 마비 상태였느냐,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거는 사법부에서 판단하실 겁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한덕수는 윤석열을 외면한 거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한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절차상 하자가 수두룩했다. 그런 얘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국회에서 했던 것보다는 진술이 많이 후퇴를 했어요. 하지만 명확하게 사실관계는 딱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개의 선언 없었고 종료 선언도 없었다. 의안 상정 없었다. 확인해 줘 버렸어요. 이미 게임이 거기서 끝나버린 거죠. 결국에 윤석열은 이 한덕수로부터 부정선거 이런 얘기라도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 말은 원하는 답은 듣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한 증언들만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인데요. 혹 때려갔다, 혹 붙여왔다. 한덕수도 윤석열 외면했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탄핵 사건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은 예산을 깎았다, 검사 탄핵이 줄줄이 진행이 됐다, 감사원장도 탄핵됐다, 더 나아가가지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요거는
이 탄핵에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 계엄이라는 것이 군사상 대응의 필요가 있어야지 계엄을 합니다. 군사상 대응의 필요. 따라서 그 정도로 심각한 혼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든 사변이든 그에 준하는 심각한 혼란. 근데 심각한 혼란, 예산 몇 푼 없다고 심각한 혼란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산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예산이 거의 500조 넘는데 500조 중에 잘린 예산 기껏해야 4조 정도였어요. 10%도 안 잘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가지고 국정이 마비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죠. 한 100조 정도 날라갔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모르겠어. 아, 4조니까 1%가 안 되는군요. 1%가 안 되게 삭감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국정 마비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부정선거? 아, 그럼 수사를 하지. 자, 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얘기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따라서 한덕수가 그 부분에서 윤석열의 주장에 동조를 해줬다고 해서 대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계엄과 관련된 국무회의, 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사후 처리는 또 제대로 되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한덕수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없었다라고 사실 인정을 해버립니다. 지난번처럼 확실하게 국무회의가 없었느냐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겁니다라고 말을 조금 주춤거리긴 했지만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무회의가 실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개의선언도 없었고, 안건 상정도 없었고, 거기 하다못해 회의록 작성도 안 됐고, 그거 다 인정해 버린 겁니다. 과거에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기 겁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거 없었고 저거 없었고 저것도 없었습니다. 인정해 버렸어. 그걸로 게임이 끝나버린 거예요.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계엄이 반나절 만에 해제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거 사실이에요? 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윤석열은 이미 망해버린 겁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한덕수를 불러오면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국무총리면은 국정 제2인자인데 국정 제2인자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웃자고써 게임 끝난 거죠 여기서. 자, 그러면 한덕수가 뭐라고 했는지 한덕수의 발언에 대해서 잠시 듣고 계속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계엄법 위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사전 절차로 차관회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진행 시에는 제안자의 제안 성명을 거쳐야 하며 의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토의가 진행된 후 해당 의안을 의결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접견 시세 국무위원 모임은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의안도 없었죠? 예,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2월 3일 계엄법 5조 1항에 하면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교 중에서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회의에서 계엄사령관에 대한 심의는 없었고 증인은 이 회의 당시에 누가 계엄사령관이 되는지조차도 몰랐죠. 예, 몰랐습니다. 헌법 82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국법상 행위는 문수로서 하며 이 문서에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사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회의 후에 어떤 국무위원도 부서를 한 바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갑 제75정 법제처 법제업무편람 74쪽입니다.
이게 법제처의 법제 업무 편람입니다. 이것을 보면 국무회의 위원 중에서 이 헌법 개정안, 국민 투표안, 계엄령 선포하는 이 자체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모든 국무위원이 관계 국무위원이 되기 때문에 국무위원 전원이 부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행위는 위와 같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모두 부서를 한 후에 해야 그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적 효력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77조 4항 및 계엄법 제4조에는 계엄을 선포할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통과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계엄법 3조는 계엄 선포 시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관보에 게재도 하여야 하는데 이 절차도 역시 이행이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의는 여러 차례 이제 그 국회에 출석을 많이 하셨는데 그 회의가 12월 3일자 회의가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간담회로 본다. 개의 및 종료 절차도 없었다. 간사가 없었다 하는 발언을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죠. 간담회 발언은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취지이고요. 간담회로 본다는 표현은 개의 및 종료 절차, 간사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저의 주관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계엄법 위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절차 거친 사실이 없죠? 없습니다.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죠?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국무회의 사전 절차로 차관회의를 거친 의안을 국무회의 일 전까지는 제출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회의 자,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미 거의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국무회의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거. 국회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꼭 집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꼭 집어서 말은 못했어요. 그러면서 사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돌려받긴 했지만 사실관계 부분은 더 명확하게 진술했습니다. 절차가 위헌이라는 거는 이제 빼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한덕수 지도 살아야 했거든. 지가 살려면은 여기서 윤석열을 편을 들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뭐 계엄의 정당성에 대해서 윤석열이 강변한 것에 대해서는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는 척 했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사실관계 부분은 틀렸다라고 분명히 찝어버린 겁니다. 한덕수도 지금 탄핵 당해 있는 상태잖아요. 어제 한덕수 탄핵 그 변론이 열렸단 말이에요. 사실상 오늘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어제 마무리 지어진 이 탄핵 심판, 한덕수의 탄핵 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덕수가 윤석열 편을 막 들잖아? 그랬으면 탄핵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한덕수는 나는 탄핵에 동의한 적 없다라는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론 참 말하는 거 얄밉죠. 아유. 그리고요, 사실 한덕수의 탄핵 부분은 한덕수가 내란에 얼마나 가담했느냐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이것이 적절한가, 이것이 탄핵 대상이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그 부분이 더 결정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3명을 다 임명 안 했잖아. 그나마 최상목은 2명은 임명했지만 얘는 아예 안 해버렸거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이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한덕수도 날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상태에서 한덕수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나 내란에 동조한 적 없어요. 나 내란 안 하려고 했어. 내란 막으려고 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이 증인을 잘못 불렀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물론 한덕수가 말을 참 얄밉게 하더라고.
아니 지가 국회에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회의의 시작과 종료가 없었다. 지금도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이거는 주관적인 견해고 진짜 여부는 국무회의가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사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서 버렸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참 얄미워요. 그죠? 이거 진짜 저기 꼬리자 이거 그거 아니야. 윤석열 앞이라고 탄핵 심판하는 그 자리라고 해서 조금 윤석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 참 야비한 새끼다 싶죠. 여기 가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저 말 그런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짓을 하니까 탄핵 당하는 건데 본인은 진짜 자신의 탄핵 사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완전히 뭐야 이거. 미꾸라지도 아니고 카멜레온도 아니고 나이를 이렇게 많이 먹어가지고 말이야. 국민들 앞에서 어린애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을까요? 자, 어쨌거나 윤석열은 이 한덕수의 진술이 엄청 기분 나빴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나가버렸어요. 불리한 진술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오기 시작하니까 자리를 떠버린 겁니다. 한덕수는요. 윤석열보다 나이도 많고 공무원 생활도 훨씬 길게 했습니다. 서울대 선배이기도 하죠. 그리고 국무총리로서 국정 제2인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러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슬그머니 나가버린 겁니다. 계엄의 정당성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을 좀 옹호해 주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맥인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윤석열 탄핵의 가장 핵심은 전시, 사변, 기타 비상사태가 존재했느냐. 그래서 군대를 꼭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는 전쟁이 나지도 전투가 난 것도 전쟁 징후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또는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혼란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해버렸어. 그 부분이 계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조금 엇갈리긴 했지만 말이죠. 자, 아마 윤석열 쪽에서는 되게 짜증났나 봐. 그래가지고 한덕수를 자꾸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진술만 끌어내려고 하죠.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동영상 준비가 하나 더 돼 있는데요. 동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 집무실과 대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카페 58호증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0적 제시하겠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 사실대로 모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본건 외에
국무회의를 대통령실 2층이 아닌 5층 대접변실에서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한 번도 없었죠? 생각합니다. 네. 최상무 부총리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피청구인 측으로부터 A4 문건을 받았다고 하였고 김여행 장관은 이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 장관 그리고 국정원장 증인에게도 문건을 주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 당시 특별한 문건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저는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네. 여기서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죠. 준비가 안 돼 있었다. 국무회의 안 돼 있었다. 아니, 국무회의 계획 열지 안 열지는 윤석열 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겠다. 아니,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거 국무회의 열려고 하는 건지 안 열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속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죠. 이미 다 인정을 한 겁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측에서 되게 빡돌았나 봐. 아주 거칠게 한독수를 몰아세웁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게요. 대통령께서는 총리께 연락을 하신 것이 결국은 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신 것은 맞는 것이죠. 저는 그건 절대로 듣지도 못했고 어떤 이유로 부르시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신 게 아니라 불러서 연락을 하셔서 가셨고 가셨을 때 논의의 주제가 대화가 계엄이었던 것은 맞느냐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저희가 들어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한 것이고 총리께서 도착하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국무위원들이 속속 도착하셨고 실제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나가시기 전까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 계엄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은 맞지요.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러면서 있어요. 결국 그날 대통령께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호출하신 것은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판단을 예. 저희 개인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것은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해 왔습니다. 예, 총리께서는 경황이 없어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보니 양복 주머니에 계엄 선포문이 들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대통령 부실장 진술에 의하면 계엄 선포 전 계엄 선포문을 10부 정도 출력하여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리께서 가지고 계시던 계엄 선포문은 그 당시에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맞을까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시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계엄 선포문은 그 당시 대통령 부속실장이 배포한 계엄 선포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하기. 자, 어떻습니까? 윤석열 쪽에서는 여기서 yes라는 말이 나오길 바랬을 거예요. 근데 yes가 아니라 모르겠는데요가 나와버렸습니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코가 석자인데 지금 윤석열 쉴드 쳐주게 생겼어요. 그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한덕수는 오늘 사실상 윤석열을 매겼다. 아닌 척, 상당히 예의를 지키는 척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이 오늘 한덕수로부터 얻어냈어야 할 답은 하나도 얻어내지 못한 겁니다. 심지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된 답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그런 의심이 되더라 소리까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자체를 들은 바가 없다라고 해버렸으니 윤석열로서는 참 난감할 겁니다. 난감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한편으로는 약간 쌤통이다 싶고요. 한편으로 보면 한덕수가 그래도 막판까지 윤석열을 좀 챙기기는 챙기는구나 라는 좀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뭐 어쨌거나 윤석열 탄핵에는 큰 대세의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석열의 범행을 더욱더 명확하게 해줬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4분입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